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원 6번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혈장 삼투압의 조절에 대한 항상성 유지 관련 문제였는데요. 자료가 조금 낯설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혈장 삼투압이 조절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당량이나 체온 혹은 혈장 삼투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작에 대한 내용은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항인효 호르몬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땀을 흘리게 하는 상황입니다. 즉 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뇌하수체의 후엽에서는 ADH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된 상황이었으나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장 삼투압이 정상 범위까지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땀을 계속 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약간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상이라면 항인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이 막아지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B가 바로 정상인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항인효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것이 과연 A가 맞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땀을 우리가 흘리게 되죠.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수분의 손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혈장 삼투압이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ADH의 분비가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서 물이 재흡수되는 양이 정상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혈장 삼투압은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항인효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요 A는 정상보다 혈장 삼투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금 그래프에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맞는 보기이죠. 니은, A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가 아니고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입니다. 디귿, B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 즉 정상인 개체의 오줌 삼투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줌의 삼투압을 비교를 하게 되면 T1보다는 T2인 상황에서 지금 물의 재흡수가 막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의 재흡수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T2인 상황에서의 오줌의 삼투압이 더 높겠죠. 그래서 T1일 때보다는 T2일 때가 더 높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근수축 관련해서 이번에는 계산이 나오지 않았고요. 단면의 변화에 대해서 이전에 기출되었던 그 문항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로 각각의 지점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 문항이 이 문항하고 굉장히 관련 깊은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근육이 수축을 하는 상황에서 단면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림으로 매칭을 시키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면 변화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인데 그냥 단면의 변화를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로 물어봤을 뿐 결국에는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9월 2020년에 시행이 됐겠죠. 9월 평가원 15번 문항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팔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두 시점 T1, T2일 때 팔의 위치, 그 다음 이 과정에 관여하는 골격근 PQ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나는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P하고 Q 중 한 골격근의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T1에서 T2로 변화할 때 P와 Q는 각각 수축과 이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1에서 T2로 갈 때, 즉 팔을 구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P 같은 경우에는 수축을 해야 하고 Q 같은 경우에는 이완을 해야 되겠죠. 자, 구간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어느 부분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표는 T1과 T2일 때 각 시점의 Z1으로부터 Z2 방향입니다. Z1이면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Z2 방향이니까 이렇게 거리가 각각 L1, L2, L3인 지점이 기역에서 디귿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B, C는 각각 기역, 니은, 디귿 중 하나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C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T2일 때가 길이가 더 긴 상황이죠. 그러면 T2일 때가 더 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완과 수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T1, T2일 때 각각 L1, L2, L3는 모두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L1, L2, L3는 여기 Z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M선에 해당하는 요 중앙선, 요 사이에 L1, L2, L3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축과 이완의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꼭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Z1으로부터 각각 L1, L2, L3는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지 간에 L1, L2, L3는 Z1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L1, L2, L3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Z1에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Z1을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요 Z1을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신이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수축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축하는 근육인 P에 대한 근육 원섬유마디 X를 나타낸 상황이라면 L1, L2, L3의 위치는 고정을 시키고요. 마이오신이 수축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축해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보게 되면요. T1일 때 A, B, C 즉 속하는 구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축하는 상황에서 A, B, C 즉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속하는 구간이 모두 다르게끔 지점을 세팅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점이 해당하는 구간에서의 뭔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인지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축하는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 L1, L2, L3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구간에 위치하도록 거리를 세팅을 해놓고 마이오신이 이동을 하는, 즉 수축의 상황으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T1에서 T2로 지금 수축하는 상황에서 구간 기억에 속해 있던 곳이 수축을 했더니 니은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니은과 디귿, 원래 니은과 디귿이었던 곳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완하는 상황, 즉 Q의 근육 원섬유마디 X를 나타낸 표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L1, L2, L3가 속한 구간이 A, B, C로 모두 달랐기 때문에 모두 다른 구간에 속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완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바깥으로 밀려난다 라고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Z1은 지금 고정을 시키고 Z1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액틴은 고정을 시키고 마이오신을 이동시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변화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즉, 원래 구간이 니은에 속해 있던 요 구간이 기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 바뀌는 구간에 해당하는 L2가 과연 어디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귿입니다. 이 디귿이 속하는 구간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디귿이 속하고 있는 요 구간, 바로 이 곳이 L3가 되고요. C가 디귿이 되겠습니다. 즉 수축인지 이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바로 L3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디귿이 여기 C라는 걸 찾아냈는데 힌트가 있었습니다. C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C에 해당하는 디귿이 어디인가를 봤더니 바로 HD였습니다. HD의 길이가 T2일 때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기 때문에 바로 T1에서 T2로 가는 상황은 이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H대의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완의 상황이고 이완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기 이완의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변화가 나타났던 곳은 바로 니은에서 기억으로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여기가 니은에서 기억으로의 변화가 되는 상황이고 자동적으로 A가 기억이 되고 B가 니은이 되면서 L1에서는 기억은 그대로 기억 이렇게 되고 여기가 L1, L2 이렇게 되는 거였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L1은 L2보다 더 거리가 멀리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아니죠. L1이 Z1으로부터 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X는 P의 근육 원섬유 마디이다. 아니죠. 이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의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되겠습니다. 디귿 T2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L1인 지점은 기억에 해당한다. 네, T2를 봤더니 지금 여기죠, 여기. 거리가 L1인 지점은 기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문항은 함수분열 과정에서 각 시기별 DNA 상대량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가는 대립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 나는 라지 B 스몰 B에 의해 결정된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독립적으로 분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원기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더한 값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기억부터 리을은 1부터 4의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의 DNA 상대량 변화를 이해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각 과정에서의 DNA 상대량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지 D, 스몰 d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는 개체가 1부터 4로 진행됨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DNA 상대량을 볼 건데 우리는 여기서 유전자 한 개, 즉 라지 D가 몇 개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개체가 라지 D일 수도 있고 라지 D, 스몰 D일 수도 있고 스몰 D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로마자 1단계에서는 DNA 상대량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럼 로마자 2 시기로 가면 이때는 DNA 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DNA 상대량은 0, 2, 4 이렇게 세 종류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3. 감수 1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게 되면 로마자 3단계는 0, 2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즉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전이므로 모든 값은 짝수 2의 배수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는 완벽하게 염색 분체까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표의 값, 즉 세포당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더한 값을 보고 이 시기가 언제가 돼야 될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기억부터 리을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디귿의 값이 바로 1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대문자 A가 하나 있었다면 나머지는 다 0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즉, 이 경우에 라지 B, 스몰 b가 아예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전자성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상동 염색체가 이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상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분리가 아니고선 상동 염색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색체가 사라졌다는 건 바로 이 유전자는 성염색체, 수컷이니까 XY를 가지잖아요. 성염색체에 존재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세포는 0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X 위에 있는 유전자라면 얘는 아마도 염색체 Y를 가졌겠다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리을에 보시면 이 값이 4라는 값이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B가 예를 들어서 if X 염색체에 존재한다면 이 개체는 수컷이기 때문에 A에 대한 값 2칸과 X 위에 B에 대한 값 1칸 그리고 Y를 가지게 되겠죠. 즉 아무리 많이 가져도 DNA 값 합성하면 하나, 둘, 셋 G원기 세포에서 DNA 합이 가장 커봐야 3이 됩니다. 즉, 이 4라는 값은 G원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복제된 G2 혹은 M원기의 시기에 가면 복제가 되는 거니까 6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고로 4는 G1, G2, 즉 로마자 1, 2 구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너는 뭐다?
세포 3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리을 값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제 보시면 A하고 A는 B보다 작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저희가 아까 유추해 봤을 때 3, 6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했죠. 고로 A는 3, B는 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문제 기억번에 보기 기억번에 A는 3이다. 맞았다. 니은번 니은은 그러니까 2의 구간이 되고 얘는 G원기인 1의 구간이 되겠죠. 니은은 3의 세포다 라고 했는데 얘는 2의 세포가 돼야 되고요. 디귿번 리을의 염색 분체수. 자, 리을은 아까 우리가 세포 3회식이라고 했었죠. 3회식에는 핵상이 n인 상태입니다. n인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로 쓰면 n은 23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너도 잘못되었다.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2번 뉴런의 막전이 변화와 관련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뉴런의 막전이 문항은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항인데요. 하나의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3개 중에 2개가 시냅스에 의해 연결된 뉴런이고 자극을 준 지점과 막전이 변화가 각각 어디에서 나타난 변화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모두 파악해야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부터 C의 지점 D1부터 D3의 위치를 표는 A부터 C의 P의 역치장의 자극을 동시에 1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4ms일 때 D1에서부터 D5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는 D1부터 D5 중 하나이고 가에서부터 다 중 2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1부터 3은 D2에서부터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밑에 보시면 A부터 C 중 2개의 신경은 각각 2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와 같다. 나머지 1개는 전도 속도가 B다. A와 B는 서로 다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자극을 준 지점인 P에 대한 정보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풀 때 동일한 뉴런의 자극을 준 지점에서 양쪽으로 전도가 가능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막전이 값도 동일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자, A 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신경에 2와 3에서 둘 다 플러스 30이라는 값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신경 A에서 2, 3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지점이 바로 무엇이다? 자극을 준 지점 P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부터 2는 우리가 D2, D3, D4라고 했을 때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준 지점은 바로 D3이 되어야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아질 수 있겠죠. 두 지점에서 동일한 막전이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극을 준 지점 P는 D3이다. 즉 알 수 있고 또 하나. 그럼 2하고 3은 막전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라고 했으니까 D2나 D4의 지점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D3은 로마자 1 구간의 막전이 변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3에서 자극을 주었을 때 양쪽으로 동일한 거리가 되려면 가에는 당연히 시냅스가 없어야 양쪽으로 동일한 거리, 그래서 동일한 막전이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는 시냅스 없이 하나의 뉴런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B와 C에 이렇게 뉴런이 나눠지는 시냅스가 존재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자 1 구간이 D3인 것을 알았으니까 로마자 2와 3의 구간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값은 신경 C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신경 C에서
D3에 자극을 주고 D2는 시냅스 이전 뉴런이기 때문에 자극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점, D2원은 자극을 전달받지 못해서 막전이가 분극, 즉 마이너스 70 값을 유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C 값으로 갔을 때 여기와 여기 중에 마이너스 70이 될 수 있는 구간은 당연히 로마자 2 마이너스 70이구나. 그래서 로마자 2는 D2 지점, 로마자 3은 D4 지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알아내고 나면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라고 하는 신경에서의 전도 속도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신경 A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A는 자극을 준 지점 D3에서부터 D까지 떨어진 거리가 2cm죠. 그리고 이 D2 지점에서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기 때문에 플러스 30이 나온다는 건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초가 걸렸다는 뜻이 되겠죠. 자, 막전이 시간이 2ms였습니다. 총 시간이 4ms였기 때문에 그럼 이동하는 시간은 총 시간 4에서 2를 뺀 2ms가 되겠죠. 그럼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T분의 S니까 이동한 시간 2ms 분의 거리 2cm 해주면 1cm/ms라는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신경 B의 전도 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을 준 지점 D3에서 D1까지의 거리를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3에서부터 D1까지 떨어진 거리는 4cm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때 주어진 막전이를 보면 플러스 30이죠. 플러스 30은 막전이 변하는데 2ms가 걸렸네요. 자, 총 시간이 4ms였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4에서 1을 뺀 2ms가 나오네요. 속도는 T분의 S, 즉 2ms 분의 이동거리가 4cm였으니까 속도는 2cm/ms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신경 C의 전도 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C는 자극을 준 지점 D3에서부터 D4까지의 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4까지 떨어진 거리는 2cm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D4일 때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이죠. 마이너스 80을 찾아가 보니까 3초가 나오네요. 즉 막전이 하는 데 걸린 시간은 3ms. 그럼 전체 시간이 4ms였으니까 이동 시간은 1ms가 나옵니다. 그럼 V는 T분의 S이기 때문에 시간 1ms 분의 이동거리 2cm. 그래서 얘는 2cm/ms가 나오네요. 문제에서 두 개의 뉴런에서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갔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만 B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 2, 2를 통해 얘는 A값, 1은 B값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보기를 해석해보면 기억번 2는 로마자에는 D2다. 맞는 설명이죠. A는 1cm/ms라고 했는데 1이 아니라 2cm/ms죠. 디귿번 기억이 5일 때 B의 D5에서의 막전이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B의 D4까지 이동 볼게요. B의 D4까지가 지금 플러스 30이었죠. 그렇단 말은 플러스 30 가는데 막전이가 2초. 그렇단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총 2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총 시간을 5ms로 늘렸을 때 이 D4에서 D5까지의 이동 시간은 전 B의 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바로 1ms가 더 추가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D5까지 이동 시간은 3ms가 되고 막전의 시간은 전체 시간 5에서 3을 뺀 2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2ms를 찾아보면 플러스 30, 그러니까 이 값은 플러스 30이 돼야 하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 문항 풀이하겠습니다. 가와 다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으므로 자, 두 개의 유전자는 하나의 염색체에 또 다른 유전자는 또 다른 염색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라지 A, 스몰 a에 대해서 결정되며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므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두 가지. 나의 경우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므로 표현형은 세 가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며 대립 유전자는 DEF, D는 EF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므로 DD, DE, DF가 D 표현형으로, 그리고 EE, EF가 E 표현형으로, FF가 F 표현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남자 P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인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세 가지. 표현형은 최대 세 가지. 그리고 유전자형 중 AA, BB, FF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표현형 모두 Q와 같은 확률은 8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A와 B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남자 P와 여자 Q에서 A와 B가 만약 독립인 경우가 있고 연관인 경우가 있는데, 만약 독립이라고 한다면 A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B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A에 대해서 표현형 가지수는 총 2가지, B에 대해서 표현형 가지수는 총 2가지. 그래서 총 가지수는 4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 주어진 표현형이 3가지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A와 B는 독립이 아니라 A와 B는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Q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라지 A, 라지 B, 그리고 스몰 a, 라지 B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자 Q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있는 상인 연관일 수도 있고,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있는 상반 연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P는. 그래서 각각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보면 문제 조건에서 라지, 라지, 라지비, 라지비가 나오는 조건을 찾아보면 2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첫 번째 경우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라지, A와 라지 B가 만나는 경우는 첫 번째 경우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라지 A, 라지 B가 연관되어 있고, 스몰 a, 스몰 b가 연관되어 있고, 라지 A, 라지 B, 그리고 스몰 a, 라지 B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에서 라지 F가 가능한 유전자 0이라고 했으므로 자, P와 Q에는 모두 라지 F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A와 B에 대해서 Q와 같을 확률은 A와 B로부터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그리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총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옵니다. 그 중에 Q와 같을 확률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므로 A와 B에 대해서는 확률이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에 대해서는 Q와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 되어야 총 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P와 Q의 유전자 구성이 이렇게 F로 동일하다면 Q와 같을 확률은 바로 1이 됩니다. 그러면 DF 또는 EF로 같을 확률도 EF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DF인 경우는 DD, DF, DF, FF니까 같을 확률은 표현형이 4분의 3이고 마찬가지로 EF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럼 언제만 가능하냐면 바로 서로 다른 경우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P와 P가 DF고 Q가 EF이며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EF이고 DF인 경우, EF이고 DF인 경우는 표현형의 Q와 같을 확률은 DE, DF 그리고 FF, EF니까 DF랑 같을 확률은 때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DF와 EF, P가 DF이고 Q가 EF인 경우는 4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조건에 맞는 건 이 경우입니다. 자, 따라서 P에서는 D가 존재하고 Q에서는 E가 존재해야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일 확률은 전체에서 이 경우에 해당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그리고 DF와 EF 사이에서 표현형이 DF와 같을 확률은 총 2분의 1이므로 답은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H, 스몰 h 그리고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다인자 유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난자 형성 과정에서 21번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난자 Q가 형성되었고 Q와 아버지의 정상 정자가 수정돼서 A가 태어났으며 부모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난자 Q 그리고 정자가 수정돼서 A가 만들어졌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이고 A의 가의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4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4가지, 그리고 유전자형은 최대 4, 표현형은 2가지, 유전자형은 최대 4가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H, 라지 T, 스몰 t는 이렇게 라지 H, 라지 T 연관돼 있고 라지 T, 스몰 t 연관돼 있죠. 자, 이로부터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2가지입니다. 이렇게 라지 T, 라지 H, 스몰 t. 자, 대문자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지 H, 라지 T인 경우에 2개, 라지 H, 스몰 t인 경우엔 대문자 개수가 1개죠. 자, 이게 난자고 정자를 볼 때, 그러면 표현형이 2가지려면 정자가 가지는 대문자의 개수는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문자가 0개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2개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0개인 경우는 유전자 구성 1에서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정자는 스몰 h, 스몰 t이고, 이로부터 만들 수 있는 개체는 이렇게 돼서 대문자 개수는 2개, 그 다음 라지 h, 스몰 h, 스몰 t가 돼서 대문자 개수 하나. 이렇게 되면 표현형은 2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유전자형은 4가지가 아니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문자가 2개인 경우는 라지 H, 라지 T, 라지 H, 라지 T여서 이로부터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라지 H, 라지 T. 이로부터 만들어진 개체는 대문자 개수 4개와 대문자 개수 3개가 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표현형은 2가지지만 유전자형은 4가지가 아니라 2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바로 대문자가 정자로부터 만들어진 정자의 대문자 개수가 1개일 때만 가능한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라지 H, 스몰 t, 그리고 스몰 h, 라지 t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라지 H, 스몰 t인 경우에 대문자 개수 하나, 스몰 h, 라지 t인 경우 대문자 개수 하나. 이렇게 되면 만들 수 있는 건 이렇게 유전자형은 4가지, 그리고 표현형은 2가지로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라지 H, 스몰 t, 그리고 스몰 h, 라지 t가 됩니다. 자, 보기를 봅시다. 아버지 가의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개수는 2개이다. 아버지에서 대문자 개수는 2개 맞죠? 기억 중에서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있다. 한번 찾아봅시다.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여기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자, 문제에서 대문자 개수는 4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지는 정자의 대문자 개수는 1개입니다. 그러면 난자 Q에서는 대문자 개수가 3개여야겠죠? 그러면 난자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찾아봅시다. 만약 1분열이 비분리된다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상동염색체가 같이 오니까 난자의 경우에는 라지 H, 라지 T, 스몰 t 대문자 3개가 오겠죠. 그 다음에 2분열이 비분리가 된다면 염색 분체가 비분리되는 거니까 대문자가 모두 오거나 또는
라지 h, 스몰 t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 우리 문제의 조건에서는 난자, 염색체 비분리부터 만들어진 난자의 대문자의 개수가 3개여야 하므로 바로 1분열이 비분리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D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8번 문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방향구법을 이용을 해서 오점종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억에서 디귿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중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우리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이렇게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에 혹은 빈도의 합, 피도의 합분에 특정 종의 밀도, 빈도, 피도라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려면 우리 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빈도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방향구 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문제에선. 자, 그래서 이 변형된 형태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구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모든 종의 개체수, 상대 밀도가 모든 종의 개체수 합분에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분모가 전체 방향구의 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방향구의 면적 분의 A의 개체수가 밀도가 될 거고 A의 밀도 면적분의 B의 개체수가 B의 밀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C의 개체수, D의 개체수, E의 개체수를 각각 면적으로 나눈 것이 밀도가 될 거고 이 밀도의 합이 될 겁니다. 여기에 A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면적 분의 A 개체수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적은 분모로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돼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모든 종의 개체수의 합 A 개체수, B 개체수, C 개체수, D 개체수, E 개체수를 합한 값 분의 A의 개체수,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밀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상대 빈도는 모든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의 합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빈도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 정보를 토대로 올라가서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상대 밀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전체 개체수의 합 96 더하기 48 더하기 18 더하기 48 더하기 30 분의 96 A의 개체수 곱하기 100을 하면 240분의 96 곱하기 100 해서 4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중에 A에서 4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니은이죠. 그래서 니은이 상대 밀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상대 빈도를 구해보면 전체 출현한 방향구 수의 합 22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16 더하기 12분의 A의
A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수 22 곱하기 100을 하면 80분의 22 곱하기 100을 해서 27.5가 나오게 되고 기억이 상대 빈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절로 디귿은 상대 피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상대 빈도 같은 경우에는 B랑 C가 2대 1이죠. 그러면 근데 디귿은 17대 2랑 13이 2대 1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이 상대 빈도구나 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무엇인지 찾았고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A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A 동그라미는 C의 상대 빈도이기 때문에 (22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16분의 16 더하기 12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럼 8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12.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12.5이다.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종은 2이다. 이 면적을 비교할 때는 상대 피도 값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표에 D의 상대 피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 상대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빈도, 피도, 밀도 값은 백분율이에요.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 합은 항상 10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D의 상대 피도는 우리가 피도에 대한 그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100에서 A의 상대 피도, B, C, E의 상대 피도를 각각 더해서 빼주면 24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D의 상대 피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종 상대 피도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36, 17, 13, 24, 10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2가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빈칸에 물음표나 아니면 A 값을 구해주면 아래와 같은 표가 완성이 되는데요.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우점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치라는 것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이 중요치예요. 그래서 이 각각 종에 따라 상대 빈도, 상대 밀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을 비교를 해보면 중요치가 가장 높은 A가 우점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9번 문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은 가계도를 분석을 해서 옳은 보기를 찾아내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면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되고 A는 A에 대해 B는 B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게도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다른 염색체에 있다 라고 하면 이가 독립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형질 가와 형질 나를 아예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가계도 나와 있고 표는 세포 한 개당 기억 동그라미와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고 이 기억 동그라미는 라지 A와 스몰 A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개를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면 형질 나에 대한 유전자형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 2번 사이에서 4번이 태어났고요. 5번, 6번 사이에서 7번이 태어났습니다. 자, 나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부모 사이에서 나의 형질이 발현되지 않는 자손이 태어났어요.
부모에서는 나타나는 형질이 자손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부모가 가지는 형질은 우성이 되고요. 자손이 가지는 형질은 열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손에게 준 이 열성 유전자를 부모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형질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부모는 당연히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형접합일 때 발현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모의 형질이 우성, 자손의 형질이 열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 발현이 발현 안 하는 것에 대해 우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형질에 따라서 유전자형을 적어보면 지금 이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가에 대한 유전자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 우성 사이에서 열성이 태어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좀 더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표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면 이렇게까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1번은 기억과 비를 더한 값이 2, 그리고 3번은 1, 6번은 2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은 라지비 스몰 b이기 때문에 b의 값이 1개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원래 알 수 없었어요. 라지비일 수도 있고 라지비 스몰 b일 수도 있는데 3번에 기억 더하기 b의 값이 1입니다. 만약에 라지비면 2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1인 것으로 보아 라지비 스몰 b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라지비 값은 1이 됩니다. 자, 6번도 라지비 스몰 b이기 때문에 라지비의 값 1이 되고, 그럼 저절로 기억의 DNA 상대량은 1, 0, 1 각각 이렇게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를 보면 1번과 6번에서 기억의 DNA 상대량이 같습니다. 이 말은 상염색체일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로 같은 유전자형을 갖는다 라는 이야기인데, 같은 유전자형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1번은 가가 발현이 안 되고 6번은 가가 발현이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가형질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Y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X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여성이기 때문에 X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형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형접합인데 가가 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 발현이 발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걸 토대로 유전자형을 작성해 보면 되는데, 1은 발현 안 함으로 A, Y를 가질 겁니다. 자, 근데 1번은 기억의 DNA 상대량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억 동그라미는 스몰 a가 된다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보기 먼저 보면 기억은 a이다. 스몰 a였죠. 라지 a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고,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맞았죠. 자, 그리고 디귿.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8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랑 나 형질은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가가 발현될 확률과 나가 발현될 확률을 구해서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6번에서 자손이 가가 발현될 확률을 구하면 AY와 스몰 AY와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
라지 A, 스몰 a, 라지 A, y, 스몰 a, 스몰 a, 스몰 a, y 이렇게 네 가지가 경우의 수가 가능하죠. 이 중에서 A가 발현되려면 라지 A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총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두 가지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나가 발현될 확률을 구하면 라지 B 스몰 b와 라지 B 스몰 b 사이에서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 중에서 나가 발현되려면 라지 B가 존재해야 돼요. 총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나가 발현될 수 있는 유전자형입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되고 모두 발현될 확률 각각 두 확률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은 8분의 3이므로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기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8분의 3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